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던 하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날 아침부터 뭔가 불길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창밖을 보니까 도로가 완전히 강물처럼 변해 있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우산 챙겨야지 이런 생각만 했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예감이었나 봐요. 제가 왜 이렇게 불안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혼자서 어르신 센터도 걸어서 다니시고 집에서 센터까지 왕복으로 다니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저도 아직은 괜찮으시겠지. 늘 그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걱정이었어요. 혹시 길을 잃으시면 어떡하지? 혹시 사고라도 나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을 표현하면 엄마가 상처받으실까봐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엄마 방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아직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평소보다 좀 늦게 일어나신 것 같았지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출근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돼요. 회사에 도착해서 모니터 앞에 앉았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자꾸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괜찮으실까? 혹시 센터 가시다가 넘어지시면? 이런 걱정들이 계속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에이, 괜찮겠지. 엄마가 얼마나 건강하신데. 스스로를 달래면서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처음에는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받기 싫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이거 받아야겠다 싶어서 받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육감이었나 봐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김세영 씨 맞으신가요? 낮고 진중한 남자 목소리였는데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목소리 톤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맞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벌써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계신지 혹시 아세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어요. 주변 동료들이 다 쳐다보는데 창피하고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정말 감정이 복받쳐서 울 것 같았어요.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정말 바보같이 보였을 거예요. 동료들이 다 쳐다보는 상황에서 이런 전화를 받다니 정말 죽고 싶었어요. 지금 버스 종점 근처인데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버스 종점이라뇨. 우리 집에서 버스 종점까지가 얼마나 먼데요. 도보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예요. 엄마가 어떻게 그런 데까지 가셨을까요? 비까지 억수로 쏟아지는데 말이에요. 혹시 다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물어봤는데 더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다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멍하니 서 계세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시고. 정말 그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엄마 상태가 이렇게 심해졌나 싶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치매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진행됐나요? 제가 택시를 불러서 집으로 데려다 드릴까요?
그 아저씨가 정말 천사 같았어요.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요. 엄마가 그 먼 거리에서 비 맞고 서 계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정말 부탁드릴게요. 집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택시비는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정말 화가 났던 게 회사 동료들 반응이었어요. 제가 전화 받고 당황하고 있는데 눈치 주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 놈은 시계까지 쳐다보면서 또 개인 전환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정말 억울했어요. 내가 놀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실종돼서 이러는 건데 이런 응급 상황에서도 눈치를 줘야 하나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정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동료들 시선은 따갑고 머릿속은 온통 엄마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시면 어떡하지? 비에 젖어서 감기라도 걸리시면? 아니면 더 큰 사고가 나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팀장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세영 씨, 업무 시간에 개인 전화는 자제해 주세요. 다른 직원들도 보고 있잖아요. 아, 정말 그때 욱하더라고요. 설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됐는데 결국 꾹 참고 죄송합니다 라고만 했어요. 근데 속은 정말 끓어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식으로 말하나? 응급 상황인데. 하지만 또 뭐라고 하면 더 복잡해질까봐 그냥 참았어요. 정말 화나고 억울했지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엄마는 아직 괜찮아. 치매 초기니까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전화 한 통으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게 됐어요. 엄마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죠.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회사 다니면서 엄마를 어떻게 돌보지?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그 아저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택시 태우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말 안도했어요. 그런데 기분이 복잡하더라고요. 안심되면서도 화가 나고 억울하고 왜 이런 일을 낯선 분한테 도움받아야 하나 싶어서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성함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싶었죠. 집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간신히 마음이 진정됐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일이 전혀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계속 엄마 생각만 나고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만 가득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를 봤는데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엄마, 오늘 어디 가셨어요? 왜 그렇게 멀리까지? 응? 내가 어디 갔다고? 완전히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정말 심각해진 건가 싶어서.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내일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죠? 회사에서는 계속 눈치 주고 엄마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정말 막막했어요. 아무도 이런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더라고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돌봐야지 이런 말만 하면서 정작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아무도 몰라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나요?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한숨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밤새 엄마 걱정에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더라고요. 아, 제발. 오늘은 아무 일 없기를. 속으로 간절히 빌면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엄마 방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아직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고생하셔서 그런가 싶어서 깨우지도 못하겠고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제 그 일로 팀장한테 찍힌 것 같고 동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정말 출근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게 옆자리 동료가 제 얼굴 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영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어제 개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요? 아, 정말 그때 욱하더라고요. 뭔가 비꼬는 투로 말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개인 일로 회사에서 민폐 끼치지 마세요. 이런 뜻으로 들렸어요. 네. 가족 일이 좀 있어서요. 짧게 대답하고 모니터를 켰는데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계속 엄마 생각만 나고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정말 악몽 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오전 10시쯤이었나?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어제 그 아저씨 번호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아, 제발 아니야. 제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김세영 씨, 또 어머님이 종점까지 오셨는데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제에 이어 또 이틀 연속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동료들이 또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제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러니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엄마가 평소에는 절대 버스를 안 타세요. 걸어서 다니는 게 습관이셨거든요. 그런데 이틀 연속으로 버스를 타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디 가시려고 하셨던 건지. 제가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대답하시는 말이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에요. 어제보다 더 심해 보여요.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계속 한 곳만 바라보고 계세요. 아,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하루 만에 이렇게 더 심해질 수가 있나요? 엄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건가 싶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미친 일이 벌어졌어요. 팀장이 제 뒤로 와서 서는 거예요. 전화하는 제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이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처럼 택시 불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 고마웠지만 동시에 너무 죄송했어요. 이틀 연속으로 모르는 분한테 이런 도움을 받다니. 전화를 끊자마자 팀장이 말하더라고요. 세영 씨, 잠깐 회의실로 오세요. 아, 정말 그때 죽고 싶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다 쳐다보는 상황에서 회의실로 끌려가니까 완전히 문제 직원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팀장이 말하더라고요. 세영 씨, 이틀 연속으로 업무 시간에 개인 전화 받으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직원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때 정말 억울해서 울 뻔했어요. 내가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실종돼서 응급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 초기셔서 어제에 이어서 또 길을 잃으셨어요. 정말 응급 상황이라. 그런 개인적인 사정은 이해하지만 회사는 회사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요. 대책이라니요? 치매 환자한테 무슨 대책이 있나요? 예측 가능한 일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꾹 참고 대답했지만 속은 정말 끓어올랐어요. 이해해주기는커녕 뭐라고 하다니요. 자리로 돌아오니까 동료들 시선이 더 따갑더라고요.
한 놈은 대놓고 수군거리면서 쳐다보고 또 다른 놈은 피식 웃으면서 고개를 젓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식으로 대하나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이 전혀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머릿속은 온통 엄마 생각뿐이고 혹시 택시에서 또 어디론가 가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만 가득했어요. 엄마가 왜 갑자기 버스를 타셨을까? 어디 가시려던 걸까? 혹시 옛날 기억이 되살아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더라고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아저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택시 탔어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도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안심되면서도 더 큰 불안이 엄습했어요. 내일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모레도, 앞으로 계속,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만 어머님 상태가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이니까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하루 만에 더 나빠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정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장 집으로 뛰어가고 싶었지만 아침에 팀장한테 혼난 게 생각나서 그럴 수도 없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집으로 전화했어요. 아빠, 엄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응, 지금은 집에 계셔. 근데 좀 이상해. 계속 멍하니 계시고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안 하셔.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빠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심각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자꾸 시계만 쳐다보게 되고 퇴근 시간만 기다렸어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를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더 멍해 보이시더라고요. 엄마, 오늘 또 어디 가셨어요? 왜 버스를 타셨어요? 응, 나. 버스? 언제? 완전히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제보다 더 심해진 게 확실했어요. 엄마, 어디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혹시 생각나는 곳이라도. 나. 집에. 가야 해. 여기가 집이에요, 엄마. 아니야. 내 집은. 어디지?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 집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치매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건가요? 그날 밤 아빠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아빠, 엄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 같아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나도 그 생각이야. 내일 병원 예약을 잡아보자.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회사였어요. 내일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팀장은 또 뭐라고 할 거고 동료들 시선은 더 따가워질 거고 정말 막막했어요. 직장 생활과 엄마 돌봄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절절히 깨달았어요. 아무도 이런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더라고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돌봐야지 이런 말만 하면서 정작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아무도 몰라주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문제 직원 취급받고 집에서는 엄마 걱정에 밤잠도 못 자고 정말 이게 인생인가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나요? 왜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그날 밤 진짜 지옥 같았어요. 엄마를 집으로 데려다 준 택시 아저씨가 가신 후에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저는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진짜로요. 무릎에 힘이 쭉 빠지면서 바닥에 털썩 앉아서 한참을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세영아, 밥 먹었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순간이 제일 화가 났어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모르는 곳에서 길 잃어서 택시 아저씨 도움 받아서 겨우 집에 왔잖아요. 이렇게 소리쳤는데 엄마는 그냥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이 진짜 제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완전히 멀어진 느낌? 마치 투명한 유리창 하나가 우리 사이에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현실을 마주했어요. 아, 이게 바로 치매구나. 엄마가 점점 저를 잊어가고 계시는구나. 오늘은 길을 잃었지만 내일은, 모레는, 언젠가는 저조차 못 알아보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진짜 막막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눈치 보이고, 엄마는 하루하루 더 위험해지고, 저 혼자서 이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날 밤 엄마 재우고 제 방에 들어가서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엄마가 깨실까봐 베개에 얼굴 파묻고 숨죽여서 울었어요. 왜 하필 우리 엄마가, 왜 하필 지금이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런데 울다 보니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누구한테? 세상한테요. 아버지는 맨날 일 핑계로 도망가시고 형제자매들은 다들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결국 딸인 제가 다 떠맡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그날 회사에서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열받아요. 마치 또 가족 일로 조퇴하네 이런 시선들. 저도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엄마 때문에 일에 집중도 못하고 승진도 늦어지고. 아니, 왜 저만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자고 계속 고민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서요. 이대로 가다가는 엄마도 저도 둘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엄마는 치매로 점점 더 위험해지고 저는 직장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갑자기 화장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뛰어가 보니까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비틀거리셔서 세면대에 있던 컵을 떨어뜨리신 거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세영이니? 왜 이렇게 늦었니? 밥은 먹고 다녔니?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몇 시간 전에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또 처음 보는 것처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고 더 심해질 거라는 걸요. 화가 났던 마음이 서서히 각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새벽 4시쯤부터 컴퓨터 켜고 치매 관련 정보들을 미친 듯이 검색했어요. 치매 증상, 진행 단계, 돌봄 방법, 사회적 지원 제도. 눈이 빨갛게 충혈될 때까지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저처럼 치매 가족을 돌보느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어떤 분은 직장을 아예 그만두셨고 어떤 분은 우울증까지 걸리셨다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체계적으로 접근해보자. 일단 메모장을 꺼내서 현실적인 계획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엄마 혼자 외출하실 때 안전장치 마련하기. GPS 기능이 있는 목걸이나 시계 같은 거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엄마 옷에 제 연락처 적힌 명찰 달아드리기. 두 번째, 어르신 센터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기. 엄마가 오시지 않으면 바로 연락 달라고 부탁드리고 센터에서도 엄마 상태를 더 자세히 파악해 달라고 하기로 했어요. 세 번째, 아버지와 진짜 진지한 대화하기.
더 이상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아무리 일이 바쁘셔도 가족이 우선이라는 걸 이해시켜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정리되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지만 적어도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어요. 새벽 5시쯤 엄마 방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엄마가 깊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평화로운 잠든 모습을 보니까 아, 이분이 바로 저를 키워주신 우리 엄마구나. 어릴 때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 주시고 제가 힘들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그 엄마구나. 그때 다짐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거고 더 큰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확실히 변했어요. 단순히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진 거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절대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3일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계속 그 아저씨 생각이 났어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를 그렇게 친절하게 도와주셨잖아요. 택시비까지 대신 내주시고. 아, 정말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분 연락처를 몰랐던 거예요. 그때 너무 급해서 제대로 된 인사도 못 드리고 연락처도 안 받고 진짜 후회됐어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계속 생각났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비 오는 날 버스 종점에서 혼자 서 계시는 엄마.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지 일주일 후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어머님 도와드린 김민수라고 합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신지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분이 계시다니. 바로 답장을 보냈죠. 아저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무사히 집에 잘 도착했어요. 그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유유. 그분이 답장을 보내신 내용이 정말 와, 지금도 그 문자 캡처해서 간직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치매 걸리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서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혹시 또 이런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이 근처에서 일해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 정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저는 그 순간 진짜 울컥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그 다음 주에 저는 용기를 내서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한번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시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엄마가 길을 잃었던 바로 그 버스 종점 근처 카페였어요.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선량해 보이시는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 인상이 정말 후덕하고 따뜻해 보이시는 김세영 씨 맞으시죠? 저 김민수입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서 90도로 인사를 드렸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였어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도 저와 똑같은 상황이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치매 4년째예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버지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아,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같은 처지의 분이 계시는구나. 그때 어머님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아, 이분도 치매시구나. 그리고 딸분이 얼마나 힘드실지도. 정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분이 왜 그렇게 친절하게 도와주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실질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GPS 목걸이는 이 제품이 좋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해드렸는데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어르신 센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청하시면 더 세심하게 봐주실 거예요. 혹시 응급 상황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제가 이 근처에서 택시 운전해서 바로 달려갈 수 있어요. 아, 정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저는 그분 말씀 하나하나를 메모하면서 들었어요.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순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금까지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는데, 이렇게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거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앞으로 종종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저도 혼자 힘들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같은 처지분을 만나니까 좋네요. 아, 정말 이분은 천사가 분명해요.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우선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졌어요. 뭔가 문제가 생겨도, 아, 김민수 아저씨가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덜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GPS 목걸이 추천해 주신 것도 정말 유용했고, 어르신 센터와 소통하는 방법도 많이 개선됐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 통해서 같은 처지의 다른 가족들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치매 가족 자조 모임이 있어요.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정말요? 그런 모임이 있다고요? 첫 모임에 참석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처럼 치매 가족을 돌보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그리고 다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임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치매 돌봄 노하우는 물론이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힘들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구나. 그리고 김민수 아저씨와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됐어요. 이제는 서로 안부도 묻고 가끔은 제가 아저씨 아버지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신기한 건 엄마도 변화가 있으셨어요. GPS 목걸이를 차시고 나서는 좀 더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 센터에서도 더 세심하게 돌봐주시니까 엄마도 더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치매가 나아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깜빡깜빡하시고 가끔은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저 혼자 패닉 상태가 되는 일은 없어졌어요. 정말 김민수 아저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단순히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왜 하필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이겨나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다짐했어요. 언젠가 저와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를 만나면 김민수 아저씨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겠다고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는 거요. 물론 모든 일이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르신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영 씨, 어머님, 오늘 센터 활동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연락을 받아도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진짜 무사히 집에 도착하실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일에 집중도 못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아, GPS 목걸이도 차고 계시고, 김민수 아저씨도 그 근처에 계시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도 금방 해결될 거라는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오후 4시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엄마 생각이 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몇 번이나 어르신 센터에 전화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여유롭게 곧 집에 도착하실 시간이네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동료가 옆에서 말을 걸어왔어요. 세영아, 요즘 좀 편해 보인다? 예전에는 맨날 초조해 하더니. 아, 네. 좀 상황이 나아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일도 더 집중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서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서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평화로운 느낌? 예전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했거든요. 엄마는 잘 계실까? 혹시 또 어디 나가신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엄마가 거실에서 TV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안정된 표정으로요. 엄마, 저 왔어요. 세영이 왔구나. 밥 먹었니? 아,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도 또 까먹으시는구나 하면서 속상해했는데 그날은 그냥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의 변화였어요. 평소에는 일 끝나고 늦게 들어오시는데 그날은 일찍 들어오셨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아, 요즘 마음이 좀 편해서.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는 게 무서웠거든.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아버지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셨던 거예요. 저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셨구나. 이제는 좀 안심이 되네. 내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동안 저 혼자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족 모두가 마음 편해진 거잖아요. 그날 저녁은 정말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편안하게 식사했어요. 엄마도 평소보다 식욕이 좋으셨고 아버지도 회사 이야기 이런 걸 여유롭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센터에서 뭐 하셨어요, 엄마? 뭐 했더라? 아, 맞다. 노래 불렀어. 아리랑 말이야. 우와, 노래도 부르셨어요? 좋으시겠다. 예전 같았으면 기억을 못 하시네 하면서 안쓰러워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엄마가 즐거워 하시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식사 후에 세 명이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복잡한 생각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그냥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소파에 기대어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문득 깨달았어요. 아, 치매라는 병 때문에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엄마로서 여기 계시는구나.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김민수 아저씨였어요. 세영 씨, 오늘 어머님 센터에서 집까지 잘 걸어가시는 거 봤어요. 정말 안정되어 보이시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아, 정말 이분은 천사가 확실해요.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바로 답장을 보냈죠. 아저씨 덕분에 저희 가족이 정말 많이 안정됐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유유. 뭐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저도 세영 씨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세상은 아직도 따뜻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치매 가족 자조 모임에 참석했을 때 다른 분들이 제 변화를 금방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세영 씨,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맞아요. 처음 왔을 때는 정말 힘들어 보였는데. 정말 그랬나 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 모임에서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드릴 수 있었어요. 특히 저처럼 처음 치매 가족을 돌보기 시작한 분들에게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물론 가끔은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엄마가 길을 헷갈리신다거나 약속을 깜빡하신다거나.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됐어요.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정말 실감했어요. 직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세영아, 요즘 정말 일 잘하네. 승진 얘기도 나오던데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항상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서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도 예전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져요. 치매라는 병 때문에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시지만 그 순간순간의 대화나 미소는 여전히 소중한 우리 엄마의 모습이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니까 언젠가는 더 어려운 순간들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김민수 아저씨 같은 든든한 분들도 계시고 치매 가족 자조 모임의 동료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위기가 와도 차근차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많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된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저희 엄마는 편안히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또 밥 먹었니?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이제는 그런 질문들이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라요.